안녕하십니까. 윤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요, 아세안은 미중 경쟁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설 것을 강요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달리 미중 경쟁은 갈수록 심화됐고요, 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아세안 회원국도 미국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선택을 강요받길 원하지 않지만 팽팽히 힘겨루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아세안의 행태를 관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요. 선택의 해부학이라는, 또 부제는 강대국 사이에서의 동남아시아 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간 아세안 회원국들의 그 초이 지지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중반 기점으로 보면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행태를 보면은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중국 편에 가깝고요,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미국 편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지리적인 위치나 또 경제적인 상황, 또 관련된 군사적인 관련 상황, 이런 역사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지지 행태는 자연스럽고요, 또 각자의 국익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태국 등은요, 전형적인 위험 분산 국가, 소위 해찐 국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모로 많은 나라들이라고 봅니다. 현재 아세안 전체가 단일 입장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동남아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또 싱가포르 대학교의 동남아 연구소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아세안이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때마다 매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23년 소위 최신 추이를 살펴보면 아세안 전체로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57%에서 61%로 상승했고요. 중국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43%에서 39%로 하락했습니다. 국가별로 추이를 보면 캄보디아는 18.5에서 73.1%로, 라오스가 18.2에서 58.9%로 미국을 선호한다는 비중이 대폭 상승한 것이 변화라고 보죠. 반면에 중국을 선호한다는 나라는 미얀마가 28.0%에서 32%, 말레이시아가 43%에서 54.8%, 인도네시아가 44.3%에서 53.7%로 증가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미중 간의 선택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경제적인 기회 측면에서는 단연코 중국이 유리합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대륙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는 반면에 해양부 국가들은 비교적 미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정치 체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중국 시스템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기간에는 이념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진영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죠. 해양부 동남아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서방을 지지한 반면에 대륙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또 구소련, 러시아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남아 국가들은 사안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국가마다 사안별로 선호도와 또 국익에 따라서 미국 또는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또 1대1로 및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RCEP이라고 하죠. 이 RCEP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개발 또 안보, 문명 구상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가 좀 분명한 전 세계를 향한 소위 아웃리치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에요.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FOIP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죠. 이런 등등 인태협력 관련 이런 구상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중국이 제안하는 옵션이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더 확장성이 있고 실질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1대1로 구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구상에 비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미국이 제공했던 팬데믹 기간 동안에 mRNA 백신의 효과성 입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세안에 시노백이라든지 또 시노팜 백신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일명 백신 외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9월부터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서 22년 5월부터 중국이 시도 중인 범지역 파트너십 구축 시도는 전반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것도 카슈미르에서 G20 관광장관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서로 상반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20 관광장관 회의에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표어를 강조한 반면에 G7은 우리는 중국과 갈라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소위 탈동조와 디커플링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생산기지와 투자처가 중국에서 점점 동남아로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서 동남아가 얻는 혜택도 있기는 하지만요. 중국과의 경제적 탈동조화는 무역 전환이라든지 높은 생산 비용 또 장기적인 복지 감소 등의 결과를 아세안에 부과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중국과 탈동조화하려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에너지, 또 반도체, 정보통신기술, 광물 자원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런 탈동조화 현상이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아세안 경제는 미국, EU, 중국 및 동아시아에 비슷하게 의존하는 구조라서 아세안은 중립성을 유지하고 한쪽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아세안은 경제 정치적 영향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아세안 10개국이 힘을 합쳐 국제 공동체와의 소위 관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 관계가 치열해질수록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차원의 경제 통합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라오스가 연계성, 커넥티비티, 또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의장국 슬로건 9호로 설정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아세안 회원국 간의 무역은요, 20에서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요, 아세안 회원국들의 대외 수출은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22년간의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7.8% 정도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세안 자체 무역량이 침체한 이유는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세안 역내 투자가 해외 투자,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국가별 선호도에 따라서 투자국의 선호도도 아주 다르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와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RCEP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으로 글로벌 GDP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또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는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는 다국 간의 경제협정입니다. 반면에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CPTPP인데요. CPTPP는 아세안 4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요,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그리고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7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편향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IPEF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미중 경쟁 구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요, 아세안과 중국 간의 무역액은 9,753억 달러를 달성해서 2000년에 비해 무려 2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 수출은요, 222억 달러에서 4,081억 달러로 1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감안할 때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 탈동조화를 촉구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또 실현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탈동조화는 역내 무역과 또 경제 발전을 저해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불안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탈동조화를 미국 편을 들도록 하는 일방적인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편일까? 또 중국 편일까? 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또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선택할 거라는 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